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 또 풍력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슈의 재구성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딱 방송할 때 네. 풍력단지 이야기 때문에 CS윈드라던가 뭐 관련 풍력주들이 급등했고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 나온 투자 규모 때문에 더 주목을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이슈 기아차로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상황실에서 다뤘어요. 네, 그러면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오늘은 풍력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주 오늘 또 주가가 뜨겁죠. 특히 대표적으로 풍력 발전 관련된 보급 촉진 특별법의 재정 지원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었죠. 어떤 현장에 가서 신안 쪽에서 이제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정도를 투입하겠다. 근데 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지만은 단계식으로 계속 돈을 투입하면서 재원을 투입하면서 어떤 해상 풍력을 끌어내겠다라는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세계 최대 해양 풍력 단지 대비해서 한 7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감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한 8.2기가와트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하고 인천 쪽에서 쓸 수 있는 전기의 양을 여기서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6개, 뭐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6개에서 한 8개 정도 규모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2030년까지 5대 해상 강국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왔었습니다. 특히 풍력 얘기 나올 때마다 나왔던 흐름이다 보니까 계속 목표는 계속 갖고 가고 있다라는 쪽의 변화가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에도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테마가람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할 때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해상 풍력이다. 네. 그러면서 건설주도 봐야 되고 철강주도 봐야 된다면서 많은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런 거 미리 예측하셨나요? 다 까먹었습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죠. 네. 일단 이런 변화는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잠깐 테마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글로벌 각국들이 다 어떤 동참하면서 큰 트렌드가 맞춰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변화는 조금 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계속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그 풍력 단지에 뛰어들게 될지 우리가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나요? 네, 신안 해상 풍력 단지고요. 기존 말고 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쪽에서 이제 윤곽이 나온 부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민간 발전사들이 있겠죠. 당연히 한국전력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SK 쪽에 중요한 SK E&S 그리고 또 한화건설 같은 경우도 발전 사업 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낼 걸로 보여지는데 게다가 또 해상 풍력 제조업체 다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두산중공업부터 CS-윈드, 삼강 M&T 같은 종목이 여기 참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한국전력, SK E&S 그리고 해상풍력 제조업체로는 두산중공업, CS윈드, 삼강 M&T를 딱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특히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또 알아주는 대표적인 제조업체다 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쓸 때는 그렇다고 해외 업체를 끼워 넣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자생력과 함께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끌어내려고 하는 또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연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주축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벌써 한국전력 가자 이런 글 올려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정책 지원으로 인해서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처럼 또 풍력단지처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 지원 정책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만 기업들이 좀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건지 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의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의의는 기본 지난 뉴딜 정책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했던 이제 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과 연결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2034년까지 계속 장기 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재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이 이런 특별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이 벌써 여러 가지 구체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언제 입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 날개를 달겠죠.
네. 네,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또 진행이 되면서 계속 후속 조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사용량도 많은 편인가요? 네, 많지 않겠죠. 네.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끌어낸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총 생산하는 전력 대비해서 한 5% 정도, 5%가 살짝 넘는 5.2%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는 20%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겠죠. 네.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나오겠다라고는 하는데 하지만 이제 한간에서는 또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가 다 답이냐라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신재생 에너지는 일단 뭐 태양력이나 그리고 또 어떤 풍력 그리고 뭐 조력까지 다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기후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 따라서 발전량이 아무래도 바뀔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좀 큰 에너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자랄 때 또 과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 어떤 과할 때는 모아놔야 되다 보니까 ESS랑 관련된 또 대용량 저장 장치가 장치. 네. 필요한데 이쪽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화재가 잘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 부분들을 또 얼만큼 잘 케어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환경 피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또 한때 많이 나왔던 게 태양광 같은 경우 산비탈에 태양광을 막 설치했는데 산사태를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부터 뭐 또 이렇게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 환경 오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일단 제주도에 설치했던 이제 풍력 단지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한 40차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강풍이 너무 불다 보니까 과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제어를 못해서 아예 풍력 단지를 멈춘 적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미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잘 케어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이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이런 어떤 숙제들도 잘 해야 중요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군요. 네, 산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나 했네요. 네, 풍력 테마주도 다양하잖아요. 네. 실제로 분야별로 좀 대장을 뽑아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도 필요하고 설치하는 데도 필요하고 풍력과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각각의 대장주를 꼽아볼까요? 작년부터 풍력 관련주 하면 다 잘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복습하는 의미 정도로 보시게 되면요. CS 관련된 회사들 있죠. CS 윈드부터 CS 윈드.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타워, 그러니까 즉 큰 타워가 설치가 돼야 이제 풍력 발전이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알루미늄 플랫폼까지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풍력 쪽에 어떤 바람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와 연관될 수 있는 베어링이죠. 그러다 베어링. 보니까 CS 베어링이 당연히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네. 또 윈드타워 쪽에서는 동국 SNC도 같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게다가 동국그룹이다 보니까 철강을 조달하기가 또 상당히 좋겠죠. 그와 함께 또 유니슨 같은 경우는 강원이나 영덕 쪽에서 풍력 발전 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쪽이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점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삼광 MNT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상 풍력 관련된 이 하부 구조물 쪽 이쪽도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네. 당장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직은 좀 적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좀 정도 인내해야겠네요. 그렇죠.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죠. 바람개비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개비 그런 어떤 큰 어떤 풍력 발전기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형 엠텍 같은 경우도 또 얘기가 나오는데 증속기죠. 증속기 관련된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CS 베어링과 동국 SNC, 유니슨, 삼강 MNT, 두산중공, 삼형 엠텍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 채팅방에 그랬습니다. CS 윈드 사도 될까요? CS 윈드는 올랐을 때 털지 그러셨나요? 뭐 그에 대해서 매수매도 의견 좀 다른데 네. 풍력주 최선우주로 CS 윈드를 꼽아오셨네요. 일단 CS 윈드를 꼽아야 되겠죠. 네. 가장 큰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수주 동향이나 실적 관련된 동향에 따른 어떤 베타, 즉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그대로 잡히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CS 윈드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타이밍이요. 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부각받아서 주가가 한번 쭉 올라오게 되면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 올해 그리고 또 내년 실적 흐름들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움직이는 단계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하게 되면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약간 성장주 개념하고도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올해 매출이 한 1조 2천억이다 보니까 한 20% 이상, 영업이익도 1,200억대로 보다 보니까 한 20% 이상 늘어나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비싼 감이 있죠. 살짝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시장이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단기 상승세 보이고 좀 차익 매물 나올 때 이럴 때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한 12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특히 수요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네. 실적 발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향들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 실적 발표라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네. 최근에 풍력이 좀 핫하다 보니까 그린 뉴딜 그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나 봐요. 실제로 담으셨고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CS윈드, LS일렉트릭 그리고 두산중공업 많이들도 스펙코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이런 종목을 하나씩 저희가 점검해드리긴 어려우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은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더 당겼습니다. 그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계셨던 스페코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관련 쪽에서 가장 저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 쪽에서 들리는 거는 스페코밖에 안 들렸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보통 빅텍 움직이게 되면 스페코 간다. 그러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매출 비중이 풍력 쪽만 하더라도 거의 60%대 육박합니다. 그만큼 그쪽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어떤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또 하나 약점이 좀 어떤 대규모 수주라든가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풍력 쪽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쪽이 조금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탄력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고르신다고 하게 되면 스펙코는 좀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딜 정책 관련 종목들이나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기대감이 큰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도 또 들썩들썩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보다는 앞서가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테마주 성격 쪽의 성장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다 우르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졌을 때 샀던 부분들 정리했다가 다시 또 저점을 노리는 전략들이 맞지 않나. 그래서 즉 이런 쪽은 쉽게 얘기하면 수익 매매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종목이 싹 지나갔는데 그 안에서 스페코가 딱 들렸다는 건 우리 또 김민수 대표님이 예의주시해야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스페코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리기 전에 네. 또 이제 오셨으니까 네. 기아차 저희가 점검을 안 했잖아요. 김민수 대표님의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기아차 사야 되나요? 라는 글이 딱 김민수 대표님 얼굴 나오자마자 채팅방에 올라왔어요. 네.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기아차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즉, 기아차가 지난 주말하고 이번 월요일까지 한 며칠 사이 동안 회사가 바뀐 게 있나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감을 그냥 이만큼 부풀렸다가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정도,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는 일 계속하고 있고요. 회사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마음만 바뀌었을 뿐이죠. 주가만 살짝 바뀌었던 상황들이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내일 또 가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IRA 있죠. 그렇죠. 예, 그쪽에서 아마 회사도 그냥 애써 애플 관련된 얘기 안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중장기적인 전략 쪽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어떻게 해가고 또 여러 가지 현대차와 어떤 식의 변화가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중요한 거는 이 주가에 사야 되느냐 사셔도 됩니다. 근데 단 덜컥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돼서 100을 다 넣으시지 마시고 한 30 사셨다가 또 저점대 그림들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여전히 자동차는 전기차를 위주로 한 여러 가지 성장세는 한국 기업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애국심을 이렇게 키우시네요. 기아차 오늘의 좀 뉴스와 주가 하락은 아쉬울 수 있지만 여전히 이 회사의 동력은 모멘텀은 변한 게 없다. 길게 좀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락 시 매수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